오늘은 여기서 뉴스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5월 29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에 출전 중인 축구 대표팀이 감비아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해 조 2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조별리그에서 1승 2무를 기록해 감비아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대표팀은 나흘 뒤 남미의 복병 에콰도르와 8강행 티켓을 놓고 대결합니다. 평소보다 일찍 무더위가 시작됐지만 봄철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이 계속 이어지며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를 25.7명으로 집계돼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에 4.8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주 목요일인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수준인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다며 이에 따라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고 마스크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만 쓰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6월 1일 0시 이전에 코로나에 걸려 격리 중이던 확진자는 7일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무더위로 6월부터 에어컨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서비스가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에어컨 자가점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에어컨은 벽면 콘센트에 단독으로 연결해야 하고 실외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외부로 잘 방출되는지 실외기 통풍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최소 2주 간격으로 먼지 거름 필터를 청소해야 하고 에어컨을 냉방 모드로 설정한 뒤 희망 온도를 실내 온도보다 2, 3도 낮게 설정해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2023년 5월 30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9세부터 24세 사이의 청소년 인구는 지난해보다 23만 4천 명 줄어든 791만 3천 명으로 청소년 인구 비율이 15.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인구 중 3.2%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은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 조절력 감소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헬스장 등 체력 단련 시설의 요금 관련 분쟁이 늘 것에 대비해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중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82%로 가장 많았는데요. 구체적 유형으로는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 이용권 결제를 유도한 뒤 도중에 해지할 경우 할인 전 금액으로 정산하거나 개인 강습 해지 때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아예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가계의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 초부터 돼지고기, 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의 수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5만 톤까지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최근 야외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이번 달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해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2023년 5월 31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4월 전 산업생산지수는 109.8로 전월보다 1.4% 감소해 1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재고율은 130.4%로 13.2%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8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05.2로 2.3% 감소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며,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세포 안에 유전질환 치료 물질을 담은 채 인체에 침투한 뒤 치료 물질을 인체 세포에 전달하는 유전자 치료용 인공 바이러스 벡터가 개발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미국 가톨릭대 베니갈라 라우 교수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서 표면을 지질로 감싼 박테리오 파지 T4를 이용해 만든 인공 바이러스 벡터로 유전자 치료 물질을 인공 세포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겪을 경우 돌봄, 가사 지원 등의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는 제외됐던 연령대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 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네, 2023년 6월 1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수소차에 국내 기술로 생산한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국 광저우시에서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공장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수소 전기차 넥소에 탑재되는 100kW급 연료 전지 시스템을 연 6,500대 규모로 생산하게 된다는 게 현대차 등의 설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담긴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또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오늘부터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 인정 여부는 60일 내에 결정됩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힘을 합쳐 세계 바이오 분야 선도를 목표로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우리나라에도 생깁니다.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로 불리는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를 국내에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첨단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를 융합하는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 조성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네, 2023년 6월 2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보 오발령 사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대피소 내부 공간과 구호 물품, 위치 안내 표지판의 미비점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안내 표지판이 찾기 어려운 대피소는 표지판을 옮기고 예산이 부족해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특별 교부세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해진 수용 인원에 비해 대피 공간이 부족한 경우 대피 시설을 재지정하고 대피소 위치 검색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 티맵 모빌리티 등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오늘 공식 입장을 통해 다핵종 제거 설비 처리수 음용이 가능하다는 웨이든 앨리슨 옥스포드대 명예교수의 발언은 원자력연구원과 무관하며 희석 전 오염수는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희석 전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는 평균 리터당 62만 베크렐로 상시 음용하는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 계획에 따르면 희석해 방류할 오염수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는 리터당 1500 베크렐 이하로 WHO 음용 기준인 리터당 1000 베크렐보다 낮다고 원자력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C형 감염을 치료할 경우 간암에 걸리거나 간암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이 분당 서울대병원과 공동 수행하는 한국 C형 감염 코호트 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C형 감염을 치료한 사람이 간암에 걸릴 확률이 치료하지 않은 사람보다 5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74%, 간경병 합병증에 걸릴 확률은 90%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더위가 이어지겠고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해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 16도, 대구 17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7도, 부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충일에는 전국이 쾌청할 것으로 보여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023년 6월 2일 뉴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